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청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업을 이어받는 전통 깊은 대물림은 극히 드문 게 현실인데요. 그런데 여기 가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를 잇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도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증조 할머니가 알려주십니다. 엄마도 사업을 하고 계신 거고 할머니도 작품 활동과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 거잖아요. 큰 기업도 아니고 어찌 보면 미래가 보장되지도 않는 일에 뛰어든 청년들. 아버지, 할머니이기 전에 그 분야 최고의 스승 밑에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노하우와 철학을 배우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식당. 1년 365일 손님들 발길이 끊이지 않는 소문난 맛집인데요. 이 집의 인기 메뉴는 바로 주방에서 바싹 구워 나오는 불고기입니다. 한 번 먹고 뒤돌아서면 또다시 생각난다는 그 맛. 직접 먹어보면 어떨까요? 불맛이 되게 많이 나고 되게 감칠맛이 있었어요. 괜히 맛있는 게 아니구나, 전통 있는 맛이구나 해서 더 맛있게 느껴지고 또 맛이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루고루 잘. 이 가게의 시작, 제1대 증조 할머니 김막동, 제2대 할아버지 신진우, 할머니 홍종엽, 제3대 아버지 신한식, 어머니 김도영, 그리고 제4대 저는 신상호입니다. 양념한 소고기를 석쇠 위에 펼쳐 센 불에 재빨리 익혀내는 독특한 조리법으로 유명한 이곳. 31살 신상호 씨가 열심히 고기를 구워냅니다. 이 불고기 맛의 생명은 불맛. 이 불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는데요. 불보다 손이 빠르게 이렇게 움직여야 손이 안 뜨거워요. 네. 처음에는 이쁘게 모양 잡으려고 이렇게 천천히 하다가 손 다 타고 막 손에 물집 생기고 그러는데 이제 익숙해지면 손도 빨라지고 손도 덜 뜨겁고 고기도 더 맛있게 잘 익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국물에 자박하게 끓여내는 형태가 아닌 국물 없이 바싹 구워내는 조리법. 그리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싹 불고기입니다. 신상호 씨는 음식 맛을 좌우하는 이 불맛을 익히기 위해 1년 전 주방에 들어와 고기 굽는 일부터 배웠습니다. 처음 오자마자 배운 게 바싹 불고기 굽는 거부터 배웠는데 안 태우고 구울 때까지 한 반년은 걸린 것 같아요. 엄청 태워 먹고 실장님한테도 엄청 혼나고. 아니, 어릴 때부터 봤던 거 아니에요? 네, 봐서 쉬울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쉬워요. 이게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고서야 집안 가게의 비법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 신상호 씨. 사실 이 바싹 불고기 맛은 저 멀리 전남 순천에서 시작됐습니다. 할머님이 지금 1928년, 1928년이면은 우리 3일 만세, 예, 그렇게 해서 한 30여 년간 저렇게 하셨고. 신상호 씨의 증조 할머니인 제1대 사장 김막동 씨로부터 시작된 손맛은 그 아들을 거치고 다시 또 손자를 거쳐 내려왔는데요. 그 세월이 85년이나 됐습니다. 집사람은 이제 저희도 나이가 있으니까 100년까지는 우리가 하자고 지금 그런 얘기를 서로 하고 있어. 근데 그 100년이면은 80원, 15년을 앞으로 돼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 100년은. 이제 신상호 씨는 3대 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서양 요리를 공부하겠다며 미국으로 떠났던 신상호 씨. 그때만 해도 가업을 이어받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는데요. 어느 날 가게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고국에서 날아오자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유학할 때
한국에 먹고 싶은 음식들 생각하면 뭐 순댓국이나 뭐 여러 가지 음식이 생각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저희 가게 뭐 불고기나 뭐 낙지 같은 저희 가게 음식들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저희 가게 말고는 그 맛이 안 나는데 그럼 그 음식들을 이제 못 먹는 건가라는 생각에 막연하게 제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게 된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게 옛날 오래된 한옥이니까 비도 많이 새고 그러면은 비 오면 비 새면은 지붕에 올라가서 비 안 새게끔 하고 그런 거서부터 주방일 해야죠. 왔다 갔다 하면서 카운터 일 봐야죠. 아 진짜 저로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아 저는 진짜 접으려고 그랬어요. 기나긴 유학 생활을 접고 부모님 가게를 찾아온 신상호 씨. 할아버지, 아버지만 들어올 수 있었던 이곳이 이제는 상호 씨의 전용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하면은 결단면들이 다 으깨지면서 아예 죽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칼로 하면은 좀 파 맛이 더 깔끔하게 나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기계로 다 갈아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실험을. 근데 맛이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고기 양념을 만들다 보면 꼬박 하루. 오늘은 누군가 찾아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대 사장이었던 할아버지와 할머니인데요. 손자가 가업을 이어가는 게 기특하지만 힘든 가게 일을 맡긴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돌려, 그건 이제 좀 풀어주고. 80년 넘는 세월이 지나도 고기를 양념하는 이 집만의 비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알려주셨나요? 손자가 만든 양념이 완성됐는데요. 과연 할아버지의 평가는? 맛있네. 아 괜찮아요. 설탕 저번에 좀 덜 들어가셨다고. 아, 근데 그지만 그게 조금 차이야. 조금 차이야. 그래서 조금 차이야.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해. 오늘은 괜찮아요. 괜찮건데. 잘 됐다. 감사합니다. 늘 응원해주시는 두 분 덕분에 하루도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신상호 씨.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손자까지 가업을 이어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항상 할아버지 집 가면 꼭 사자 딸린 직업을 꼭 해라, 항상 그 이야기를 몇 년을 들었는데 그래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시기도 하시고 또 제가 좋아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되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사자 붙은 직업. 요리사. 요리사 됐네. 네, 요리사. 네, 사자 붙은 직업 또 달았습니다. 네. 손님들 옷에 고기 굽는 냄새가 배지 않고 자리에서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고안된 바싹 불고기. 독특한 맛과 역사성을 인정받아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서울의 시대상과 생활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 서울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억과 추억의 대상을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개업연도가 40년 이상이 넘은 가게 가운데서 최초 또는 대표성이 있는지, 또 가업 전승을 하고 있는지, 장소의 연속성이 있는지, 또는 독특한 이야기거리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미래유산, 맞춤 소재와 전문점입니다. 이 가게를 처음 연 제1대 신발장이 할아버지 외삼촌 이귀석, 제2대 신발장이 할아버지 임효성, 제3대 신발장이 아버지 임명형, 그리고 제4대 신발장이 저는 임승용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26살 임승용 씨.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게로 출근합니다. 자세요? 네. 아침에 택배 오면 보통 이제 AS
AS 관련해서 많이 와요. 저희가 한 제품은 AS를 저희밖에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일로 오는 거죠. 곧이어 출근한 아버지 임명영 씨는 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기 바쁩니다. 산비리 넣고 그냥 싸기만 하라고. 그리고 그냥 그거를 들어가라고. 그렇게만 들어가라고요. 그럼 이걸 얇은 걸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 얇은 거 갖고 하면 3mm 하고. 신발 한 켤레를 완성하기 위해선 손님 상담부터 제작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게 많은데요. 오른발부터 재볼게요. 다시 한 번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방법 그대로 지금도 수제화 작업을 한다는 임명영 씨. 발치수는 정확히 재야 할 텐데 뭔가 대충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보면 그냥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네. 내가 그랬을 때 그 사이즈 잡는 방법이 다 틀리더라고요. 저는 웬만하면은 사진을 찍어요. 네. 신세대답게. 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버리고 머릿속에. 요즘엔 이렇게 발에 본을 뜨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님에게 꼭 맞는 신발 밑창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 그 손님들 발 모양인 건데 다 제각각이네요. 그렇죠. 네. 오신 분들. 아치가 많이 좀 높으신 분. 네. 그리고 지금 이쪽은 좀 낮으신 분인데 이분은 거의 평발. 이 가게를 찾는 손님 대부분은 기성화로는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 여기서 만든 맞춤 신발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거는 힘을 잘 많이 안 받으니까 이쪽 우측은 힘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두 짝을 한 거고 얘는 한 짝만 한 거예요. 1936년 창업 때부터 맞춤 수제화만 고집한 이 가게는 현 사장 임명영 씨의 아버지인 임효성 씨의 외삼촌 이귀석 씨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요게 조금 더 젊으셨을 때다. 요분이 그러면 1대. 네. 방송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내가 알기로는 MBC를 알고 있어. 이때가 이제 그 YS가 이 신발을 신고 이제 산에 들고 그랬던데요. 사진 속 이 등산화도 여기서 만든 거였겠죠? 이게 이제 쉘러 원단인데,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잘 계셨어요? 네. 아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앉으세요. 이 가게 단골 탐험가 허영호 씨입니다. 끊임없이 극한의 도전에 7대륙 최고봉과 남극점, 북극점을 걸어서 탐험한 분이죠. 이 가게에 유독 허영호 씨 사진이 많이 있는데요. 신었던 신발도 있고요. 많아요. 여기 뭐 남극, 북극. 그러니까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다 갈 때 신발이 만들어졌다 이래 보시면 돼. 아버님 계실 때 이제 제가 와서 이런 탐험을 했는데 이런 신발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어떤 신발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탐험을 유일하게 1대부터 4대까지 다 보신 분이야. 1대부터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부터 다 보신 분이죠. 1대 사장님하고 2대 사장님 계시고 이제 3대 또 아들까지 4대가 지금 여기 가니까 뭐 100년 가업으로 가시겠죠. 뭐 지금 80년이 넘었잖아. 네. 4대에 걸쳐 이어온 맞춤 수제화. 대학에서 신발 산업과를 나왔지만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며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임승용 씨. 이게 더 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더 나가. 여기를 다 좀. 처음부터 신발 만들기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되게 하기 싫었어요. 이게 막 먼지도 날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막 대학교 때
금요일날 이제 친구들은 놀자 그러고, 저는 와서 이걸 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하기 싫었죠. 그때는 하라니까 한 거고, 지금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하는 거고. 임승용 씨에게 수재화는 이제 숙명과도 같은 것. 나 아빠 이걸 할 거예요 그럴 때 속으로는 고마웠죠. 표현은 안 해고 고맙고 감사했죠. 이어나간다는 자체가 명맥을. 고마우셨어요? 고마웠죠 사실은. 만약에 아드님이 그렇게 있겠다는 그런 의사가 없었으면 그 명맥이 끊어질 수 있었어요?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죠. 제대해서. 전 세계에서 100년 넘은 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가업을 이어가며 전통을 계승하는 일본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가업 승계를 기피하는 게 현실입니다. 청년들은 가업 승계가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일본 장수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과 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원천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구축된 신용과 전통을 꼽는 대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가업 승계는 미래 성장을 위해 그동안 쌓아온 기업의 노하우와 인프라를 후대에 건네주는 작업인 거죠. 거의 오시는 분들이 또 계속 단골이 생기는 이유가 그 손님이 저희 회사를 믿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안 깨는 거. 계속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은 계속 지켜가고 싶어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도 배운 그렇죠. 거예요? 네. 제일 크게 배운 게 그거네요. 대구에 있는 한 한복 전문점. 대한민국 한복 명장 김보견 씨의 한복집입니다. 한복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노래 입어도 되는지. 완전 싫어요? 완전 싫어요. 다르죠. 솜씨하고 이런 게 왜 명장이겠어요. 명장님이 아무래도 이제 바느질하고 그렇죠. 영 다르죠. 예. 제1대 한복장이 할머니 김복연, 제2대 한복장이 어머니 황금순, 그리고 제3대 한복장이를 꿈꾸는 저는 손녀이자 딸 배수진입니다. 지난 70년간 한복을 지어온 김보견 명장. 2002년 노동부로부터 한복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보증을 통해 옛 한복을 복원하고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벗길 때처럼. 오늘은 서울에서 손녀가 찾아왔는데요. 그럼도 지금 요새 아들은 또 이렇게 일해야 하는 아들이 있어. 근데 이거는 절대적이거든. 그러면 흐름에 따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이거 제가 해볼게요.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 돼. 대학원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지금은 서울의 웨딩숍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녀 배수진 씨. 할머니, 어머니를 이어 제3대 한복장이가 되기 위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괜찮네. 근데 좀 약간 부담감은 있어요. 뭐 집이 한복 가게를 한다. 좀 그러면 주위에서 손재주 있겠다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할머니가 이러니까 이럴 거야라는 그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 더 긴장해서 실수도 안 하려고 하고 모든 것에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 그런 것들. 한복과 인연이 없던 어머니 황금순 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 일을 돕다가 한복장이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내 자식인데는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없더라고.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가니까네 엄마 나는 이게 좋다 하면서 바느질이 좋다 해야 하는. 그래 이상하게 바느질이 좋다 하더라고. 사고 안 나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도 손녀를 위해서 할머니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요 손가락 요거 두 개만 하면 바느질이 손 바느질은 다 되는 거야. 응? 수진아, 이거 여사롭게 하면 안 돼. 요거는 이제 틀리면 돼. 두 번 안 가르친대. 수진아. 요거 내가 어디를 해놨나 아마. 그 수진이가 요걸 잘 봐야 돼. 손을 많이 뜨지 말고 약간의 뜨지. 친할머니이지만 이때만큼은 그 어느 엄한 선생님보다도 무섭습니다. 응? 우리가 이제 저는 사진 촬영하고 이러려고 하면 그래, 야는 잘해. 할머니 제일 무서운 게 여기 땀이 일정해야 돼요. 이제 땀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그거는 여기까지. 네 위에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가 일정 안에서 할머니한테 엄청 혼났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래, 이제 요거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은 손녀. 그렇지만 김보견 명장은 자신의 대를 잇겠다고 나선 손녀 배수진 씨가 기특하기만 합니다. 수진이는 내 손녀니까 내 피를 타고 낳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해요. 예, 그래서 다 줄 거예요. 너무너무. 두 사람이 특별한 외출길에 나섰습니다. 팔순 할머니가 먼 길마다 앉고 어디를 가시나 했더니 손녀 손 꼭 잡고 원단 시장에 나온 거였군요. 요거는 치마로 하고 요거는 이제 저고리도 할 수 있고 요렇게 이제 요거 치마고 요거 저고리 할 수 있어. 그러면 치마에 문양 있는 걸 많이 쓰는 거예요? 저고리는 그래만 이제 꾸김이 잘 없으니까. 경험이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노하우들. 할머니는 손녀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얘는 이렇게 겹 찾는다고 뭐 이렇게 고상하고 이건 아이디. 다음에 야야 고를 때 할머니가 가르쳐주는 요대로 고르면 실패 안 한다. 네? 알았지야? 네. 이것도 야. 패션을 전공한 수진 씨지만 할머니의 현장 교육은 그 무엇보다 값집니다. 이렇게 자세히는 못 배우죠. 이렇게 많은 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이 다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긴장이 되죠.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긴장하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정말 정성과 사랑으로 저를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 거니까 힘드실 텐데 거기에 감사함을 느끼죠. 100년이란 시간,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으로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기술 경쟁력을 완성하는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100년을 이어가는 길에 뛰어든 청년들의 바람은 뭘까요? 최종적인 꿈은 한 건물에 웨딩샵, 그리고 드레스,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까지. 오래오래 편한 식당이었으면 좋겠어요. 100년이 지나도 그때 그대로구나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우리 가게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무너뜨리지 않되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자. 가업을 잇는다는 것.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후대를 위한 미래유산으로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